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의 이국은 교수입니다. 내년이면 그동안 개발 규제에 묶였던 많은 토지들이 한꺼번에 풀리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드디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도시공원 부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많은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세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영길 포항시 환경녹지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대 한국감정원 상임감사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에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1년 남짓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이 일몰제가 시행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 김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아마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를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일몰제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는 오늘 우리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라든가 유원지, 광장 등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계획 시설이 그동안에는 국가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방치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1999년에 헌법 불합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이들 시설 모두를 해제하는 것을 일몰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시 계획상으로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장기간 그것이 집행되지 않은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으로 해제하는 제도, 헌법재판소가 이제 개인의 그 사유 재산권을 너무 많이 침해한다. 그래서 이제 헌법 불합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이제 공원 일몰제라 그렇게 편하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오니까 그동안에 좀 많은 준비가 없다가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다 지금 굉장히 바빠진 상태입니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눈앞에 이게 닥치다가 보니까 이제 아주 부랴부랴 서두르고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 시작하기 전에 이에 관한 뉴스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공원 지정이 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 공원 부지는 34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절반 크기로 모두 사들이려면 공시지가로만 40조 원, 시세로는 100조 원 넘게 듭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가가 주인인 국공유지, 또 그린벨트거나 산지라 개발 가능성이 낮은 사유지 일부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130제곱킬로미터를 지자체가 사들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최대한 공원을 지키겠다는 계획입니다. LH도 10곳을 사들여 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빚을 내서 땅을 사들이고 정부는 이자만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라 벌써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 5%의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들이지 못하는 일부 땅은 다른 법을 동원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땅 주인들은 위헌 소송으로 맞설 태세입니다. 재산세가 1억입니다, 1년에. 주인한테 들어온 혜택이 단돈 1억이라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20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던 사이 공원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만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네, 앞서 뉴스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규제가 풀리는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것이 우리 포항에는 어느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포항의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부지가 얼마나 되고 내년에 개발 규제가 풀리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포항시 전체 공원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포함해서 318개소의
1,300만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집행한 것은 259개소로서 300만 평방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집행 공원은 59개소로서 1,00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이 중에 내년에 일몰제 대상되게 되는 것이 35개소로서 900만 정도 필요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2,100억을 포함해서 1조 8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최근에 도심 지역의 대부분 녹지들은 대표적인 공원들입니다. 대표적인 공원으로서는 우연동 사격장 일원의 특수공원, 또 용동 학도의원군 전선기념관을 포함되어 있는 신흥공원, 또 한호동의 조소동에 있는 한호동 북측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량동에 소재되고 있는 장성공원을 포함해서 대잠동 일원의 양학공원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굉장히 익숙하신 지명들이실 텐데요. 규제가 이게 풀리게 되면 지금 포항시에서 예산이 충분해가지고 이것을 다 이제 보상도 하고 개발도 하면은 좋겠습니다만 1조 800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지금 마련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일단 당장 내년 7월 이후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제일 좀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지역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신지요? 국장님부터 먼저 말씀 주시죠. 예, 사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동네에서 자주 다니던 산책로에 어느 날 갑자기 가면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고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또 가끔은 경험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설령 어떤 다른 건물이 당장 들어서지 않는다 해도 자기 땅에 대한 경계를 짓고 외부인이 출입을 금지해버리면 우리가 동네에서 사용하던 산책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돼서 소유주가 원하는 대로 개발 행위가 묶여 있다가 이제 갑자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런 류의 소유주의 권리 행사가 자유로워지게 되는데요. 특히 접근성이 좋고 부동산 가치가 높은 곳의 경우는 당연히 일몰제가 되면 이제 땅 주인이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포항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대상이 되는 환호 양학 학산공원의 경우에 이런 사업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이제 하겠다고 나서고 하긴 하는 곳입니다. 결국은 시민들과 가장 친숙한 곳에서 개발 행위가 가장 먼저 진행돼 버리고 이런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은 진입로 등 기반 시설 조성 이런 명분으로도 과도한 예상치 못했던 과도한 훼손이 오히려 진행될 것이고 결국 이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주객이 전도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지역이 환호 양학 학산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 지역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도시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나 다 들어가서 이제 공원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게 풀리게 되면 그 지역의 이제 땅 주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이렇게 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고요. 김 교수님 같은 질문을 드리자면 이거는 아마 도시 주변에 있는 산주공원보다 도시 내부에 있는 근린공원에 대한 해제가 상당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게 일몰제가 해제가 되면 가장 먼저는 우리 지역의 공원 면적이 현저하게 감소가 됩니다. 현재 이제 포항시 1인당 공원 면적이 26.5제곱미터로서 선진국의 도시의 공원 면적이 약 20제곱미터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효 후에는 7.2제곱미터로 뚝 떨어집니다. 그 공원의 절대 면적이 줄어지게 되면 그동안에 도시에서 중요한 기능을 했던 이 공원의 기능이 상당히 상실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각종 공원은 전부 이 난개발이 예측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게 이제 자연 녹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자연 녹지하는 행위가 단독주택이든지 공작물이든지 4층 이하의 공동주택 같은 것이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공원 안에는 접근 도로가 없어서 사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도로 형태가 전부 제각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하늘에서 보면 이게 완전 난개발이 되죠. 공작물도 특별한 이런 그 허가 요건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공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달동네처럼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난개발이 예상이 되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개발 행위를 이렇게 유지를 하려다 하나 보면 또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게 포항시가 조금 전에 뭐 1조 800억이라 되는 엄청난 예산인데 이게 일시에 해소를 못하면요. 장기간에 이게 도시 내에 있는 근린공원이 도심지와 가깝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이 매입비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1조 800억이 되지만은 향후에 그게 1조 5천억이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대책을 지금 수립하기가 힘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동안 20년 동안 묶어놓으니까 이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에 대한 사용료 소송이 서울 같은 경우는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없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들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된 상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지금 그 사무국장님하고 교수님께서 그 예상되는 문제들을 좀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마지막에 김 교수님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수십 년 동안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분들의 민원도 또 하나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포항시에서는 이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포항시에서는 공원을 포함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시설을 포항시 재정으로 전부 매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일몰절 대상의 공원 사업비가 보상비 2,100억 원 포함해서 1조 800억 원이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보상가를 감정평가 시에는 이보다 더 훨씬 높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한 같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시가 전부 매입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포항시에서는 전체 35개소 일몰제 대상 공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10개 공원을 우선 관리 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토부와 LH공사에 의뢰해서 경사도와 표고 등 물리적 제한 시설과 또 보존 녹지와 보존 산지 등을 조사해서 활용이 가능한 내용들을 공법적으로 제한적으로 분석해서 일몰제 이후에 난개발 여건에 대한 을 가감해서 27개의 우선 관리 지역을 대상 선별하였고 2차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10개 공원을 우선 관리 지역으로 선별하였습니다. 우선 관리 지역으로 선별된 공원은 한호, 학산, 양학공원, 감옥공원, 신흥, 현대, 두호, 구정, 옥명을 포함해서 10개소인 북송공원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일몰제 대상의 전체는 한 35%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선관리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첫째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호, 학산, 영암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관리청에 공원 면적의 80% 이상을 기본 체험하는 경우에 기부 체납하고 그 나머지 남은 부지 20%에 대해서 녹지나 주거나 상업지역을 설치해서 비공원 시설을 설치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부와 LG공사가 공공토지 비축 제도를 통해서 즉 토지 은행 제도입니다. 두호, 구정, 옥명, 북송공원을 대상으로 국토부에서는 토지 은행 재원을 활용해서 대상지를 일괄 보상함으로써 보상기간의 단축과 보상비를 절감과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과 한편 저희 시에서 4개 공원을 신청한 결과 4개 공원 전부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에 37개 소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저희 시가 4개 공원이 선정되어서 공원 보존을 위한 노력이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집단화된 공유지의 공원의 사유지를 우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감옥과 신흥 현대공원을 대상으로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면 국공유를 활용해서 최대한 공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20억 원의 예산을 해서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포항시에서는 토지 은행 제도 확대 등 국토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지방정부보다도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방안이 선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사유자 입장에서 제가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전체 35개 대상 지역 중에 이제 10개 정도에 집중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35% 면적으로 보면 예. 그렇고요. 중앙 정부에서 하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하고 토지은행 제도를 예. 활용해 가지고 보존하는 방법을 찾겠다. 예.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는 그 포항시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앙 정부에서 하는데 신청을 하신다는 예, 말씀인 거죠. 한 예. 결과에 이제 4개소가 선정됐다는 네, 말씀입니다. 민간 공원 특례 사업에 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단화가 쉬운 지역을 먼저 보상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이제 시유지나 이거 합쳐서 공원으로 개발을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시도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해서 민간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앞서 말씀 주신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공원 부지의 20% 이내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80%를 갖다가 공원으로 제공하면 이제 특례를 주는 셈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각에서는 학산공원 같은 데는 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 그다음에 양학공원도 지금 도심에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하는데 여기도 이제 주택 단지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 공원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층고 관련해서도 과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님? 시민의 반대 목소리가 좀 있지 않은가요? 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마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계속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명백히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공원 부지 중에서 70-80% 남겨두고 최대 20-30%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고층 아파트, 30층 전후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은 또 다른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 부지가 가장 주로 요지이고 부동산적으로 가치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나머지 땅을 공원으로 보존한들 그 공원의 그 상당 부분은 사실 그 단지의 입주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결국은 숲이 사유화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나 기존 주거지와 개발구역 갈등, 최근 양학공원처럼 포스코 땅 소유주가 이제 우리 땅은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경우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장차 개별 땅 주인들의 각종 개발 행위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숲이 훼손되는 환경 오염이 클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그 땅 주인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토지 소유주들의 개발 행위가 클지 이것도 사실은 시민으로서 어느 게 더 중요한가 봤을 때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수천 세 들어서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더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이미 예전부터 포항시 아파트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도심에 숲속 아파트가 수천 세대 더 생기면 도시 숲은 숲대로 사라지고 사유화되고 새 아파트가 생긴 만큼 주변의 기존 아파트들은
또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우려 이런 게 또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한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인가 이것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민간 사업자 아파트를 세워서 돈을 벌려는 그게 더 중요하게 부각될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건데 뭐 아파트 단지를 그렇죠. 유치하는 사업이 된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보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게 기정사실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네.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네. 개별적인 난개발은 좀 감수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는 이 숲을 보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네.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 국장님 지금 주신 말씀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포항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오해의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 사업을 해야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상에는 70% 이상을 공원 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파트 상황과 도시계획을 포함해서 보면 70%에서 80%를 공무지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최소한 20%를 가지고 개발 사업을 통해서 보상하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은 공동주택의 개발 사업이 아닌 공원 녹지를 보존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 환경 내에서 도시 녹지 공간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포항시는 그린힐 사업을 통해서 시민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이 일몰될 이후에 난개발이 연쇄적으로 훼손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난개발이 진행되면 이를 방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도심 속의 녹지 공간을 지키는 방법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의 원칙이 되는 것이 비공원 시설이 아니라 법상에는 70% 되어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8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이 중주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 도심 내에 근린공원이 현재 남측 한원공원이 유일합니다. 특히 어린날이나 각종 행사들이 한원공원에서 집중되고 있고 현실로 보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조성된 한원공원의 조성비가 약 400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포항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의 재정 투입이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서 일몰제 이전까지 한시적 사업을 감안할 때 대규모적인 도시공원이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은 공공성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당해온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민의를 해결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사유지를 공원 용지로 80% 이상 확보해서 공원과 녹지를 항구적으로 보존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대부분 시가지에 인접하고 있어서 주민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에게 명품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에 기본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1,500개 이상의 테마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 체납함으로써 포항시의 행정재산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공원 조성의 특례 사업은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시 공원 사업자 접수와 공고 시 지역업체 참여를 점수를 많이 배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수도 있고 토지 보상비 외에 본 사업에 대한 자재나 시공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일단 그 정도 하시죠. 예. 네. 예. 지금 그 주신 말씀을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결국 민간공원 특례 사업 말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어렵겠다 이제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김 교수님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이게 이제 결국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재정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하는 제도거든요. 그 이제 도시공원법에는 특례 조항을 둬서 이제
비공원 지역을 30% 이내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사업자에게 권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항시가 지금 이제 주택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20%를 줄이게 됐거든요. 네. 그 줄이게 되면 이제 일장일단이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호북측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35층짜리 그 아파트가 30개 동이 쭉 병풍처럼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아마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지만은 몇 번의 재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경관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죠. 또 그 사업자는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20% 면적에다가 최대한 용적률을 올려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양학공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학공원도 포스코가 소유한 땅이 39%나 됩니다. 그럼 포스코는 지곡 단지 주변에 아주 양호한 주거 환경을 현재도 갖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 개발을 하면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들이 신탁제도를 해서 민간공원을 유도하는 방안도 아주 좋은 방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테고 어쨌든 이 부분은 특례조항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사업이 시행된 사례가 현재 많지 않습니다. 대도시에는 30% 정도 주니까 이게 전부 개발권 문제 때문에 특혜 시비가 지금 왕왕 일어나고 있고 또 주민들은 공원의 질이 낮아진다. 그래서 그런 염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죠. 이런 현실입니다. 네. 아까 그 국장님 주신 말씀 중에 결국 80%를 예. 그 기부 체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르면 그러면 결국 포항시에 기부 체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포항시의 재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지금 그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은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손을 놓고 있고 민간공원 특례 사업 등을 필요한 몇 가지 사업을 통해서 선정되는 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포항만이 아니라 전국이 지금 다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예산 규모를 넘어서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지금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 대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세 분에게 다 여쭙고 싶고요. 특별히 정부와 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무국장님부터 좀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정부의 역할이 사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시행되는 이유도 개인의 그 사유재산권을 이제 존중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정부는 결국은 공공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최근에 정부가 국공유지에 대한 10년간 실효유예, 지자체 관리, 실태 평가, 유예 연장 검토, 도시 자연공원 구역 지정이 재산권의 침해 없는 정당한 도시공원 일몰 대응 대책이다라는 걸 천명하고 여러 가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어떤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우선 관리 대상지 매입과 지방채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절실하고요. 특히 지방채 발행 원금의 50%인 연 4천억 원 정도의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해야 이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왜곡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이건 정말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 자연공원 구역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제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3년간의 실효 기간을 유예하는 이런 입법 마련, 사실 현재로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만 시행되는 상황만 현실이지 그 외에 다른 제도적 정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뒤늦게라도 국토부가 이런 발표를 했는 상황은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교수님 저는 결국은 이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네. 그 전국적으로 일몰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 제 서울시 절반 면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조성하려면 140조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이 중에 우선관리지역을 하더라도 25% 정도 되는 우선관리지역을 하더라도 예산이 14조 정도 규모가 필요한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국비가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사무로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도내 약 12개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시군들이 대부분입니다. 12개가 있습니다. 이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데 이게 지방채 또 발행하라 그러면 이게 그 도시 재정에 대한 파산 위기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토부가 당정협의회에서 지방채 발행하면 이자의 70% 정도를 5년간 지원해 주겠다. 근데 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자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그동안에 우리 도시계획 도로는 약 50에서 70%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닦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도 도시계획 시설이면 50% 70% 정도 국고를 지원해 줘야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네. 여지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만약에 포항시가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이거 전년도 예산의 10% 이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조 2천억에 1,200억 정도 뭐 이렇게 발행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1,200억 가지고 한 개 정도의 공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공원은 이제 대안이 없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 사업에 이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가점을 좀 더 줘서 재생 사업으로 선정되게 한다든가 또는 공공시설지구로 지정해서 주거지를 공영 개발하겠다라든가 또는 조금 전에 우리 LH 마찬가지로 이 공공비축 제도를 해서 5년간 분할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이런 제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보존은 좋은데 주민들이 또 새로운 민원에 정책요지가 또 남아있다. 또 우리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는 경관지구나 뭐 보존 녹지로 바꾼다든가 지구단위 계획제도 수립한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하고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는 또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정책을 지방자치단체를 생각도 하고 예산 확보도 해야 되겠고 주민들도 생각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하 국장님, 그 기왕에 지금 그 중앙정부나 여당에서 얘기한 것들 말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예.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첫째는 제도와 그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제도와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적인 근거는 마련했지만은 세부적이고 상세한 부분들이 정립이 안 돼서 지자체 간의 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과 소송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 개선책이 사실 마련되지 않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주요 사업이 진행될 때 이런 사업을 보완해서 정확한 가이드와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장기 미집행 공원을 도시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아까 말씀 재정적 부담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이 토지 은행 제도라든지 지자체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비를 위한 직접적인 국비 지원부터 일몰제 대비한 분야에 대해서 지자체의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이자 전액을 지금 같은 간접적인 그걸 포함해서 더욱더 지방 정부에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 이 사무를 지방에다가 이제 미룬 것이 어떤 면에서 중앙정부가 뭐 본인들이 좀 책임져야 될 일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좀 그 책임을 이제 밀어놓은 것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예,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또 지방정부가 못하겠으니까 중앙정부가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지역을 뭐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주민으로서 활용하거나 이런 입장에서는 이 둘 다 그렇게 좀 이렇게 해결책이 아니고 자꾸 해결을 미루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장님께 좀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분간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포항시에서 묶어두는 방법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분야와 함께 여론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 포항 시민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지금 현재 집행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를 내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소송을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도와 시책이 바로 잡아야 되겠고 우리 지방 정부도 이와 함께 도시계획을 하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그 말씀들 다 들으셨습니다만은 도시공원 일몰제는 적어도 그 어떤 지역에 함께 살아가는 그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은 좀 풀어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부터 시행이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인지도가 좀 낮은 상황이고요. 자, 이제 좀 이 문제를 좀 열어놓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할지 그 세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제일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시니까요. 좀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원칙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를 정말 코앞에 두고 이제 와서 그 정부나 지자체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늦었습니다만은 그 어떤 의지나 방침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는가 소극적인가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그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영주시의 경우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 영주시에서 다 매입하기로 발표도 했고 광주광역시는 70% 80%가 아니라 90%는 남겨놓겠다. 뭐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포항시는 현재 민간공원 특례 사업 밖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게 상당히 아쉽고 그리고 직접 이런 것을 재정 문제를 이유로 매입할 뜻도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울창한 숲이 사라지는데 또 한편에서는 미세먼지 숲 그리고 뭐 식수, 뭐 나무 심기 이런 것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앞뒤가 맞지 않기도 하죠. 기껏 이렇게 숲을 잘 조성하고 울창한 숲이 있는데 이 숲은 사라지고 또 한쪽에 나무는 심고 이런 어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그리고 또 도심 경관용 나무 심기, 녹지 이런 데 너무 치우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계획으로 숲을 새로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몰제에 사라지는 숲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고민을 대체부지를 새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도시자연공원 구역 뭐 지정 이런 문제와도 그 연관이 될 텐데요. 일몰대는 도시공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미 포항시가 지금까지 둘레길을 많이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시민들이 이미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곳을 새롭게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양덕동 주변에 천마지와 천마산 둘레길 이곳은 반드시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보호해야 될 곳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데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 어떤 지형이나 뭐 토지 소유 관계나 이런 데 대해서 지금으로 또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어쨌든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산지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한데요. 그동안에 이제 저 공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몇 년 전에 이 포항시는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이미 실기를 했습니다. 그때라도 좀 했었으면 어떤 대안이 좀 나왔을 텐데 그때는 지정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활용하는 방안은 정부가 현재 이 소유자에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는 유예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2년 동안에 매수가 안 되면 이게 이제 단독주택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자연공원구역도 영원히 이렇게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민간 소유자로부터 임대받아서 임대공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공원을 보존하려고 하는 시민의식이 있으면 임대라도 포항시가 좀 받아서 임대공원 하는 것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 보고 있고요.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포스코 같은 부지는 주민신탁적으로 활용해서 민간공원 유도해도 되는 상황이고, 또 걸린공원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도시 주변의 공원들을 다시 재조성해서 걸린공원화해서 공원처럼 잘 이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이 공원조성 기금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이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공원이 보존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외국 같은 데서는 사실 이제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로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이제 신탁으로 해서 공원을 하는 경우가 도심에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사회적 합의가 정말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포항시에 뭐 양덕동이나 양학동이나 도호동이나 이렇게 있는 학산동이나 지금 이미 도심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 같은 곳에서는 주민들과 소유자 그리고 그 포항시에서 좀 3자의 모임을 여러 차례 가져가지고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든지 간에 이게 공공의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확인을 반드시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까지 혹시 그런 것을 추진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 포항시에서? 지금 이제 저희 시에서는 포항 그린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금 이제 추진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 철길 수번 공원이 아니지만은 철도청의 부지를 활용해서 철길 숲을 만들면서 이런 도시숲이라든지 좀 예를 들면 해도공원의 그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든지 중명생태공원에 있는 공원이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그 녹지를 보존함으로써 이것을 공원으로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가지에 있는 지금 현재 도시숲 자체는 공원부지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현재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우리 공공시설의 토지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그린 사업을 더욱더 확장해야 됩니다. 그린의 사업이 단순히 둘레길의 개념이 아니라 녹지와 힐링과 문화가 있는 도시로 전환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에서는 녹지 환경 정책을 더욱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금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그 작업을 포항시나 의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대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지방화 시대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지만은 공원을 공공성 있는 개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사무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기회를 좀 드리게 되네. 네. 도시공원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를 40% 이상 막아주고 또 폭염시에 4.5도씨 기온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리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숲입니다. 현재 우리 삶을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숲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지금이라도 절실한 시점이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져야 됩니다. 내년 7월부터 인근 공원들의 접근 금지가 되고 난개발이 방치되는 것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이 자리는 사실 찬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감하는 출발선이고 지향점도 결국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도적인 역할을 지자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라도 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돼서 현실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하다 보면 개발과 보존에 대한 딜레마에 속해 있는데요. 아까 우리 환경부장님 말씀한 같이 환경은 보존해야 되고 개발은 억제해야 되는데 이것이 개발과 환경이 조화 있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좋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인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이 앞서서 우리 환경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보존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이 내용을 개발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녹지를 통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인 이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이 민간 특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것을 하더라도 아까 공공성과 사업자의 정당한 인센티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우리가 보존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간의 협상과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물리적인 시간들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1년 남짓하고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가 사전에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환경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민과 아까 말씀드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소통해서 도심지 내에 시행되고 있는 보존되고 있는 공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방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우리 선진국 도시를 가보면 곳곳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갖고 주민들의 삶이 상당히 이렇게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원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조절 기능이라든가 미세먼지 완화라든가 다양한 이 환경 조절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도시계획도로 역시 이 도시의 기반을 이루는 기초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충분한 양과 질을 가지고 계속 유지될 때 이 도시가 쾌적성이 높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겁니다. 문제는 결국 오늘의 토론은 재원의 문제인데 그동안 국가가 상당 부분 이 문제를 책임 있게 성실하게 이렇게 해오질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공원도 동일하게 도로처럼 저는 국비가 절반 이상 부담돼야 되겠다. 이것이 아주 제도적으로 좀 제대로 성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이 충실히 되도록 저는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에 도심에 있는 이 도시공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난개발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코앞에까지 지금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특별히 이 도심공원들의 소유자와 또 그것을 늘 활용하시는 주민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공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안을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부족하다. 빨리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저희 시사 토론의 결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